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목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보면 장 초반에 시작하는 때보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더 지수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구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잘 활용해보기 위해 대표님과 함께 헤드라인부터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기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헤드라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 TF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추진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금융위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3월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이제 51%를 이것 때문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좀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어떻게 넘기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쪽으로 시나리오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암호화폐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최근에 또 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는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절충을 일단 수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3월 초에 통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과거에는 해당 섹터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법제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견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 됐었던 경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에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자리를 갖고 통합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카카오페이나 다날과 같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강하게 나오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좀 시간이 밀리는 그러한 탓에 아직은 자리를 좀 잡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마련이 된다면은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다날, 갤럭시아 머니터리에도 온전히 수혜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월이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이슈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대감에 힘입어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은 NBT라는 종목이고요. 두 가지 키포인트 짚어볼 텐데 캐시 슬라이드와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워낙에 많이 거론이 됐던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캐시 슬라이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친숙하고 반가웠는데 캐시 슬라이드와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성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캐시 슬라이드는 이 NBT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낮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를 아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의 주요 축이었기 때문에 좀 키워드로 좀 잡아봤고요. 이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02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캐시 슬라이드 이 두 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캐시 슬라이드는 누적으로 2,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금은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는 약간 국민 앱처럼 많이 활용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 B2B인 오퍼월 솔루션인 에디슨 오퍼월은 지금 1천만 명의 MAU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퍼월 서비스가 뭐냐 이걸 보면은 이용자가 특정 미션, 예를 들면 광고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앱에서 이제 앱을 설치한다던가 그리고 어떤 거에 회원 가입을 한다던가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험을 아마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플랫폼 내에 자연스럽게 유저 참여의 활성화와 수익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 오퍼월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이 회사가 과거에는 주가가 훨씬 더 높았었던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얘기인데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뭐 유료 결제도 있고 광고 매출도 있고 뭐 지적재산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리 보려고 하면은 이제 뭐 쿠키나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동사가 네이버 웹툰 안에 들어가서 인앱 광고 형태로 이런 무료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뭐 쿠키 오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네이버 페이, 뭐 토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배달의 민족까지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기에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해당과 관련해서 국내 오퍼 1위 사업자의 지금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잠시 뒤에 말씀드릴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관 관계도 이 회사가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사 리스트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네이버 웹툰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쿠키 굽는다고 하잖아요. 관련해서도 함께 엮어볼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도 짚어볼 텐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가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 금융 인프라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028년도에 거의 88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결제, 플랫폼 리워드, 뭐 포인트 대체 수단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도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어떤 역할이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크게 발행이나 유통, 인프라로 놓고 보면은 이 회사가 발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느 쪽을 타겟하냐면 인프라 쪽을 아마 타겟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실사용이 가능한 영역은 아마 리워드나 포인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포인트 시장 규모가 의외로 되게 크던데 20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2021년부터 2025년 이거는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카드 하면은 포인트 같은 걸 주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소멸된 포인트만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5천억을 그 왜 안 썼을까를 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상호 호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여기서만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아니면은 불편함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이 이르는 건데 근데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2B 사업으로 이제 에디슨 오퍼홀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기술력, 영업력,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적용을 여기다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 내에 이런 실험적 도입을 진행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 가운데 이런 외부 앱 플랫폼에 제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제 한 회사와 MOU를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연결성이라든지 갖고 있는 강점, 메리트가 톡톡하다는 점까지 말씀 이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밴드를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NBT의 주가가 지금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16%대까지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한 9%까지 상승률이 나타났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16%가 오르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좀 잡아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은 게 이 회사가 일단은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아직은 많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직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호가 몇 개의 주가의 이 퍼센트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시청자분들이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수 가능
구간은 개인적으로는 1,900원에서 2,000원 사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6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은 1,6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가 일단은 최근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지난해는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4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던 건물을 또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2026년에는 온전히 실적 턴어라운드로 상저하고의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격 라인은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잡아보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2,600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매수 가능 구간 1,900원에서 2,000원 구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600원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질문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적이 2025년도에 좀 손실이 나왔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을 또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답답함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